토론을 위하여 공청회 주재자 및 패널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청회 주재자 및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주재자이신 서울시립대학교의 한인섭 교수님입니다. 사업 시행자 측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계신 서현기술단의 홍성천 상무입니다. 다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계신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김기범 상무입니다. 그리고 패널 외 본 사업의 담당자인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송대종 주무관 배석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진술 및 답변에 앞서 본 사업계획에 대해 동명기술공단 김기범 상무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동명기술공단의 김기범 상무입니다. 이제 공청회를 오늘 이제 시행하게 됐는데, 사업 내용은 저희가 전에 했던 주민 설명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은 간단히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 그리고 공청회 개최 및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견에 따른 검토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KTX 열차 직결 운행을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입니다. 노선은 신설 철도 연장은 총 6.5km인데 상선 3.1km, 하선 3.4km로 계획했습니다. 주요 경유지로는 송도역, 초지역, 어천역, 3개 역에 대한 기존역 개량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전략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완료했습니다. 인천발 KTX 운행 구간입니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과 안산선을 이용하여 기존 철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노선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송도역을 출발역으로 시작하여 초지역, 어천역, 3개 역에 정차한 후 경부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효과 분석입니다. 오늘 화성시기 때문에 어천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산, 목포까지 약 58분 단축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천 정거장 입지 현황입니다. 어천역은 기존 수인선에 계획되어 있는 역을 이용하는 계획으로서 주변에 산지와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고 매송 면사무소, 어천 저수지, 우체국, 농협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설 노선에 대한 종평면도 계획입니다. 상선 지금 저희가 어천역을 출발역으로 하여서 인천발 KTX 직결 상선 3.1km, 하선 3.4km로 어천역 분기하고 송전탑 저촉을 해소하는 노선으로 어천역을 통과하는 노선 중에는 최선의 노선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요건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의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약 330명 중
한 분이 공청회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그 매송초등학교와 원평리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노선이 약 1km 이상 이격한 노선을 설치를 요청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매송초등학교에 대한 그 역량이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명한 터널식 방음벽 설치 요청. 크게 이 세 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 결과입니다. 지금 저희 노선 자체는 지금 원평긴 마을과 약 100m, 매송초등학교와 약 280m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어천역을 출발역으로 계획을 기본적으로 그 노선을 잡았기 때문에 이 노선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그래서 말씀하신 1km를 이격하는 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왼쪽이 이제 기본계획안입니다. 기본계획안이 지금 경부고속철도를 횡단하고 그 수인선을 횡단해야 되는 두 가지의 저희가 노선에 대한 주안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km를 이격하게 되면 지금 이 수인선을 평면교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도 평면교차를 해야 돼서 사고의 위험과 운행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이 노선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 매송초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송초등학교는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초등학교를 정원시설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건 이 지역의 뭐 초등학교든 뭐든 그 정원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근접하게 있는 정원시설을 기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본평가서에 다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진 거고, 뭐 저희가 일부러 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널식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그 소음 예측이 이제 2D로 되어 있습니다. 2D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나온 식을 가지고 단순하게 계산하는 그런 식을 이용해서 소음을 예측을 했고, 저희가 본안 때는 이제 3D 소음이라고 사운드 플랜이라는 지금 정밀도가 가장 높은 그 소음 모델을 이용할 겁니다. 이용하면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하지 못했던 그 경부선의 KTX에서 발생되는 소음, 그리고 수인선을 지금 운행 중이진 않지만 운행할 때 그 소음,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인천발 KTX에서 발생하는 소음, 이 세 개의 소음을 합성해서 예측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예측을 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이 주거지역인 주간에 70, 야간에 60인데 뭐 다 만족하는 거로 예측되었고, 축사인 경우에는 일부 요 지점에서 일부 이제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교육시설인 매송초등학교는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터널식 방음벽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환경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거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대부분 설치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쪽 축사에 대해서 지금 약간 소음이 초과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방음벽으로도 충분히 2m짜리 방음벽으로도 충분히 저감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하고 추후에 이제 환경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세부 설계 때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철도 본 그 인천발 KTX 사업의 이제 주요 추진
일정입니다. 플로우 차트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와 건설 기본 계획안이 확정이 돼서 지금 전략 환경 평가와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게 완료가 되면은 기본 계획 고시가 납니다. 고시가 나고 그에 따라 또 실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 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제 설명회를 또 이런 자리를 갖게 됩니다. 뭐 그때 되면은 더 지금보다는 세부적인 설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 계획이 승인이 되면 이제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단계에서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세부 설계가 들어가면 그 부분들을 다 검토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청회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견 진술 및 답변을 위해 지금부터 공청회 주재자이신 서울시립대학교 한인섭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공청회 주재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의 한인섭입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서서 해도 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설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종류의 그런 공청회까지를 포함을 해서 되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되게 이제 마이크를 잡거나 혹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언권을 가지신 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다른 분에게 강의를 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어떤 설명회를 하면 분명히 내 생각하고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그런 발언권이나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실 수도 있을 거를 미리 이제 염려가 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되도록이면 많은 의견을 내셔서, 물론 이제 했던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무한 반복되는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제쳐놓고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떠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주셔야 사실 이제 향후에 아까 이제 절차상에서 보여지는 그 다음 쪽에 어떤 수행을 할 때 훨씬 더 고려를 하고 신경을 더 많이 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지금 이제 당부드린 그런 말씀하고, 또 하나는 되도록이면 지금 이제 오늘 하는 게 인천발 KTX 직결 사업과 관련돼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된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 주제에 이렇게 조금 이제 남아 있도록 그렇게 주제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회의의 주제 발표를 우선 이제 모든 분들에게 발언권을 원하시면 전부 다 드리겠지만, 실제로는 의견을 먼저 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죠? 5분이 주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주민 대표님이 그걸 설명을 대신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발표를 먼저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이 5분이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전부 다 하시는 겁니까? 그 5개를? 제가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주민 대표로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영향평가를 받는데 와서 실질적으로 공청회 듣고
있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와서 그 영향 평가서를 보시고 뭐가 불합리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전혀 그 주민이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주민 의견 제출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제출한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도 KTX 그 기차길이 생기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새벽 5시 반부터 그 막차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 소음을 듣고 있어야 하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라서 창문들을 다 열어놓고 사시는데 듣다 보면 물론 익숙해지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KTX 그 기존 노선에, 그리고 또 수인선 전철도 저희가 지금 예전에 기존에 있던 기찻길을 따라서 온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보니까 저희 그 마을이랑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음이 굉장히 심할 거고, 그거는 KTX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닐 텐데 그 소음도 참아야 되고, 기존 KTX 있는 데다가 또 인천발 KTX까지 겹쳐지면, 세 개가 겹쳐지면 너무 소음이 심할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또 거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소음이 여기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산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메아리 갇혀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시면 주민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매송면 주민들은 워낙 착하셔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동을 해서 일단 저희가 이 의견 진술서를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저는 이게 그 몇 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이제 해당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전체적인 게 이제 쉽게 흘러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해서 주민분들로부터 이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계사와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철도청에서 나오신 주무관님까지 포함을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민분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기 말씀하실 때 그 소속과 성함을 좀 같이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평 1이 사는 저 유일수라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집이 헐리는데 그 집이 좀 주거지역입니다. 그 이주 대책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이 그 안에 그 철도 안에 수용이 돼 들어가는데 가운데 있는 땅을 어떻게 수용할 건지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그 유일수 님께서 지금 이주대책과 관련된 거, 철거와 관련된 이주대책과, 그리고 그 지금 사시는 곳에 중앙부를 이렇게 그 수용이 되는 모양이네. 양쪽으로 나눠지고. 아, 네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노선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지만 노선도를 보시고 좀 파악하셨을 때 지금 저쪽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보상 문제 관련해서는 보상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이주 대책하고 보상 대책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상 대책이라든지 이주 대책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주 대책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많은 가옥이 이제 저촉이 됐을 경우에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가옥 자체가 소규모로 되게 될 때는 보상을 전 실시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이제 세부적인 대책은 이번 지금 설계에서는 지금 빠져 있고요. 상세적인 설계가 들어갔을 때 이제 편입 면적이라든지 보상 그 전체적인 면적을 보고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설계가 되는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그 과정을 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그 가운데 저희가 이제 편입 용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의 활용성 아니면 뭐 통풍권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역시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 계획 단계로서 노선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노선하고 정거장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 설계가 진행된 다음에 그 답변을 좀 상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을 질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런 개택을 지어야 될 거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아직은 좀 시기가 좀 이르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붙여내봐. 이 주민의 피해도 그 안에 땅다 읊힐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피해도 읊힐 거예요. 그 안에 뺑 들어주는 땅도 다 읊힐 거예요. 그거 들어갔다. 내면은 될거 뭐가 돼요? 그럼 보상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단계하고 지금 나중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구별이 됩니다. 지금 보상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2단계에서는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공청회를 잘 보시면 저희가 공청회가 전략 환경영향 평가 공청회입니다.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저희가 원래 그거에 따른 공청회를 시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은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것도 다 답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게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 고시 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들어가면 또 주민 설명회를 또 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그때 단계는 어느 정도 지금 노선도 저희가 이렇게 잡았지만 나중에 뭐 시추 조사를 하거나 지질 조사를 해서 뭐 이상이 있으면 약간씩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상에 대해서 어느 집이 편입이 되고 안 되고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보상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요 단계 다음에 주민 설명회 하실 때 말씀을 주시면 명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 때문에 잠깐만요. 예. 저기 상무님.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무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다 이해되고 두 분이 설명하시는 게 다 이해되지만 사실은 여기 주민들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입장에서는 선이 그려지는 그 순간부터 사실 생각되는 게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죠? 말씀하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건 뭐, 이거 나는 그냥 떠나고 마는 거냐. 막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절차상에 지금 아직 아닙니다라고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옳지만, 근데 이제 대신 이제 그 의견을 주신 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요 해당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이 완전히 확정이 됐다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협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혹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협의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직은 사실은 선이 제대로 그려져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을 그려놓고 나서야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사려고 그러는데 매송면에 왔습니다. 근데 집 사면 내 집을 사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집을 살 건지 정확히 정해져야 그 다음부터는 이 집값이 얼마고 평당이 얼마고 건물이 몇 년 됐으니까 얼마에 살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 이제 설계하신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 쪽에서는 아직은 이제 원하시는 그런 대답을 명확하게 드릴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이제 절차상에 약간 이제 뒤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예 말씀하시죠. 아니 저기 소속하고 성함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네. 공당읍 외리 85-1번 예산은 김선학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환경평가 2016년 11월달에 한번 했었고요. 2017년 4월달에 한번 하고 오늘까지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길하고 연관되는 주민들이
물론 다 오셨는데 못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세 번째인데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하고 궁금하고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런 문제를 해소를 좀 빨리 해달라 이거요. 예, 그죠? 그럼 뭐하러 공청회 나오라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빨리 답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은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철길 닿는 부분에 소음과 진동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평가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어떤 뭐 취지 내용 갖다가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지금 우리 그분들은 지금 엄청 답답하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거 먼저 해주세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대답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제 세 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노선을 그리기 위한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그 내부 절차로서 지금 이제 세 번째거든요. 그걸 심의를 하고 과연 옳은가 그른가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내용은 실제로는 뒤쪽에 아까 이제 그 실질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절차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요건이고요. 법적인 요건에서 거기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갖고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말씀하셨던 왜 뭐 심의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답변이 없냐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조금 비슷한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나름대로 지금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음과 진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아까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연결돼서 최악의 상황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주셨잖아요. 그 주위 이제 소음 같은 것들을 사실은 연결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것들과 관련된 그런 소음이 같이 비교가 됐으면, 저기 그 기준이 아니라 비교가 됐으면 조금 더 알아보기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연결되기 전에 그 경부 KTX가 다니면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60인데 그게 연결이 되고 나면 뭐 1.5가 커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됐으면 좀 더 지금 이제 알아보시기도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뒤쪽에서, 그리고 사실은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때 가셔서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랑 다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수인선이 2018년 말에 이제 개통 예정인데 그 횟수가 200회 이상 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부선 이제 KTX 자체가 지금 보면 그 역시도 한 상하행선 해가지고 200회 이상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번 사업하는 그 운행 횟수 자체는 왕복해가지고 한 30회 내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시면 운행 횟수가 현재 지금 작기 때문에 그 인천발 KTX 운행에 따른 소음 그 영향은 거의 좀 미소할 것이라고 좀 판단은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첫째 이제 발단이고요. 이제 수인선이 개통됐을 때 사항을 놓고 이제 상세적인 이제 소음 영향 검토는 이제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잠깐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그 경부 고속철도가 지금 현재 한 204회 왕복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약 왕복 24회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저희 인천발 KTX는 약 1.5대 정도 이제 1시간에 한 대에서 두 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 경부 고속철도가 하루에 204회를 운행을 하면서 저희 인천발 KTX 24회가 들어오면 그 204대가 플러스 돼서 228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204대가 그냥 그 양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추가적으로 경부 고속철도에서 나오는 소음은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노선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소음을 예측을 했는데 이게 뭐 주민들께서는 그게 뭐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 협의를 하게 되면 환경부도 이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라 이 전문가들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박사님들만 모여서 이 환경영향 평가서만 검토하시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저희가 예측했던 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기술적인 모든 검토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뭔가 오류가 생겼으면 그쪽에서 다시 의견이 와서 저희가 다시 예측하고 그런 이런 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주재자이신 교수님에서 말씀하신 그 현황과 이런 비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거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어디 있죠? 수고하십니다. 저는 어천리 430번지에 사는 정기종입니다. 저는 고향이 어천이고요. 어천에 환승역이 들어오는 게 참 반갑습니다. 근데 어천은 고가로 가잖아요. 고가로 가는데 저희 집이 지금 현재 수인선 오면서 양쪽으로 한 선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출발하면서. 그런데 저희 집이 한 선을 하나 더 놓으면 20m? 15m? 어천의 영향평가는 하셨는지, 소음 영향평가는. 이게 고가를 짊어지고 살 지금 입장인데, 저번에 여기 도면을 보니까 그 소음 영향평가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무슨 시기로 방음장치, 그런 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지. 보니까요,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방음장치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가보면요, 이렇게 절벽이에요. 지금 수인선만 났는데도 절벽이에요, 앞이. 근데 거기다 또 한 선이 오면은, 또 앞이 이렇게 절벽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 절벽에 있을 때 햇빛이 안 들어왔을 때 하는 방음벽, 그 다음에 소음을 흡수하는 방음벽,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시기로 했는지 나는 좋긴 좋은데 땅값도 오르고 좋아요. 근데 이게 불안한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역전을 지금 현재 역전해서 더 어떻게 크게 저번에 설명할 때 왔었는데 크게 진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용을 해서 어떻게 질 건지 땅주인들이 불안해, 옆에. 그래서 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좀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내 집이 어떻게 될까? 내 집이 또 이 고속 KTX가 들어오는데 좋긴 좋아요, 아주. 엄청 좋아요. 땅값이 올라서. 근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주민들이. 어? 혹시라도 직접 나한테 오면 좋지 않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당장 삶의 터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어요. 수고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답변 주시죠. 답변 전에 한 잠깐만.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20m 이격됐다는 게 어떤 뜻인 거죠? 예, 선. 우리 집하고 거리가 한 20m밖에 안 돼요. 20m 그런 지역이 있었나 보죠? 아, 네네. 말씀 주시죠. 저희가 지금 저희 노선에서 약 20개 정도의 정원시설을 조사를 했고요. 정원시설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뭐 한 집 한 집당 이렇게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마을이 있으면 제일 가까운 집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끝나신 다음에, 예.
끝나신 다음에 저희가 도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혹시나 빼먹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본안에서 다시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그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음벽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흡음형하고 투명 방음벽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흡음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소음을 흡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안 나가게 하는 거고 반사형이라는 게 지금 투명 방음벽이라는 건데 그거는 소음을 반사를 해서 반대쪽에다 튕겨내는 겁니다. 소음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투명 방음벽을 원하시지만 투명 방음벽을 하게 되면 반대쪽에 정원시설이 있으면 그 설치를 못 합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뭐 방음벽을 뭐 흡음형, 투명형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도 이제 시시설계 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그거를 고려해서 아마 계획을 할 겁니다. 그때 노선 설명회 때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 전 이제 의견이 조금 아까 어찬이기에서 주신 분 정기종 씨하고 거의 뭐 같아서 보충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제가 보면 두 가지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은 어떻게 돼간다는 걸 잘 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 문제 때문에 집값, 땅값 아니면 헐리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에서 그 의견을 또 제출할 수 있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거 공청회 이거 끝나고 나면 의견 저기 할 것도 없이 다 이거 끝나고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 환경영향평가하는 건 예를 들면 생태계도 있고 뭐 교통도 있고 주거에 이제 소음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한테 제일 절실한 건 소음이잖아요.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서명을 하고 할 때 KTX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 절대적으로 그 정차역이 없이 여길 지나가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정차역 없이 지나가는 게 맨 처음에는 KTX 효율성 때문에 얘기하셨어요. 근데 KTX 효율성 때문에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려면 안 쓰려면 딴 데로 돌아서 가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살면서 소음 문제가 제일 그 절실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근데 이거를 받아봐도 지금 아까 얘기하시기에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자 소음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자 그런 거가 저희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선진적인 기법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발달이 됐다. 여기에 평가하는 건 지금 우리가 예측할 때 몇 데시벨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치면 어느 정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주민들이 염려하시지 않을 정도의 그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적을 겁니다. 적어서 그렇게 발표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와 같지 않다. 또는 지금 얘기하신 거는 괜찮은 수준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들이 알아보니까 절대 아니야. 그 무슨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와가지고 와서 또 설명할 이 지구상의 뭐 그 구조상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안전을 못 하신다라고 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저희들이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청회를 또 한다라고 그러더라도 주민들이 정말로 착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 점을 답변해 주시면 그러면 화나시는 분들이 많이 줄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든지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과정이 없다 그러면 책임지셔야죠. 그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답변을 좀 주시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답변하시기가 준비가 안 돼서 그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당장 내놔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받고 그게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이대로 이행할 것인지 이런 자료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너무
그 많은 것을 요구하셔가지고 이거 그것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됐다.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주민들이 그 자료 갖고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럼 지금 뭐 말씀이 이제 많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그 환경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소음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그게 초과하는 경우에 어떤 방음벽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이격거리를 뭐 더 띄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지금 예측을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진 기법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 가면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지금 항상 그 소음 예측이나 이런 컴퓨터 분야가 계속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을 요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보안이라는 거를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요번에 했던 것도 초안 때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지금 모델을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소음에 대한 지금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그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이 평가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반영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 뒷단에 또 있으니까 지금 의견을 주시는 거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추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은 뒤쪽에서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하자면은요, 제가 온평리에 살고 있는 박청규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부언하고 싶은데, 전번에 의견을 있잖아요. 들었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실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는 더 나았잖아요. 일단 그 방안을 좀 제시해달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직결선에 대해서 다른 옵션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대로이지 않았습니까? 그 노선이. 다른 노선을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제시한다면은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 여지가 없다는 거죠, 지금요. 그런 거를 좀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주시는 서면상이나 혹은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깔고 안고서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대체 노선, 대안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충분히 이쪽 설계하는 쪽에서 충분히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앞쪽에서 우리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사실 여기 말고 이 어천역이라 그랬나요? 여기가 바로 앞에 있는 게 어천역을 들러서 본선에, 그러니까 경부 KTX 선에 직결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노선이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매우 적은 건 사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 같은 상대적으로 이제 문외한인 그런 사람도 사실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직경 3km짜리 바깥으로 해서 바깥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학술적인 그러한 부분 말고도 사실은 충분히 고민했다는 거를 여기에 좀 담아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말씀 주시죠. 서명 계획에 대해서 좀 안 한 건 아니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PT 자료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지금 경부 고속철도하고 수인선하고 그 교차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원평리 마을에서 한 300m 남측으로 이제 이격된 지점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 교차 지점에서 지금 어천역까지가 약 1.2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2km 내에서 저희가 이제 경부 고속철도하고 이렇게 접속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노선을 더 이격을 한다 그러면 어천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천역을 또 포기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노선 길이가 상당히 또 길어집니다. 약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약 5km 이상 더 유격이 되기 때문에 또 사업비 증가가 또 지금보다 상당히 더 많은 사업비 증가 요인이 있고요. 또 어천역을 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교차 지점하고 어천역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걸 접속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 이 대안 말고는 사실적으로 없고요. 만약에 위쪽에 지금 북쪽에 있는 노선 그 하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아까 PT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없애게 되면 그 수인선 열차하고 지금 KTX의 열차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국내나 해외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 길게 잡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2km 내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단차도 낮기 때문에 돌려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제 고립되어 있는 방법도 수용되는 여부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상세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제 고립되는 여부도 구조물 계획에 따라서 또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그거는 또 보상위원회라든지 그걸 또 거쳐서 수용 여부를 또 결정하게끔 되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돌리면은 유도리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돌리고 이만큼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설계 기준을 한 게 있습니다. 최소 설계 기준이 지금 700m입니다. 그 평면 곡선 변경이 700인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저희가. 더 이상 더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키도 주고 아까 그 첫 번째 방식 있잖아요. 흘러드는 방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서로다가 소음 피해도 없고 서로다가 좋은 방법이다. 거기서 방법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이제 기본 계획에서는 축을 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상세적으로 노선이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상세 설계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다음 단계 환경영향 평가에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노선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25,000도라고 해서 대추적 지도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요. 다음 단계에서는 더 상세한 지도를 가지고 그 지번도 다 나오는 지도를 가지고 협의를 또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노선 조정을 더 상대적으로 할 겁니다. 원평1이 2장 조기환입니다. 지금 현재의 노선도 많은 소음을 받고 피해를 보는 원평1이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환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그러면 제가 제시했던 먼저 부분은 지중화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나 환승역을 가까이 허브농원에다 설치하시면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앞으로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 그 원평1이 주민들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키로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지중화로다가 해주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중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중화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수인선이 고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천역이 지금 고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약 10m 이상 지금 위에 떠가지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고속철도 자체도 지금 원평 고가교라고 해서 거기도 10m 이상의 교량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교량과 교량을 연결을 할 때 만약에 교량에서 다시 지하로 가서 다시 또 교량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러면 1.2km 내에서 교량에서 지하로 가고 다시 또 고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철도라는 거는 이제 도로하고 좀 틀리게 그 정단 기울기 그 한계값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1km 갈 때 약 15m
밖에 못 올라갑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약 지금 30m 이상을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1.1km 내외에서. 그래서 계획적으로 종단 계획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 계획대로 하게 되면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성보다는 일단 어천역에 대한 그 접속에 대한 그 지역 여건상 그건 좀 불가능한 좀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철도라든지 수인선이 다 지하가 됐을 때 가능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예, 말씀 주시죠. 네. 예, 원평예산은 조영화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할 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는 학교 소음에 관한 그런 거는 지난번 설명회 때 건의한 사항이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마 사업 시작 지점부터 한 2.5km 정도의 축사가 있었는데, 그런 축사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지난번 질문을 드렸을 때,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었고, 지금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게 1km 이상, 학교랑 1km 이상 일격돼서 선을 만들었을 때는 뭐 이렇게 교차가 생겨가지고 충돌 위험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 그걸 평면 교차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철도를 평면 교차하는 데는 없고요. 입체 교차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뭐 평면 교차를 하시면은 정문 충돌 위험이 있어가지고 어렵다 그랬는데, 평면 교차가 아니라 입체 교차를 하셔야죠. 아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화면도 좀 이렇게 직각으로 나오게 생겼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화면은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형이잖아요. 저렇게 두 선을 만들어가지고 한쪽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 거는 누가 보기에도 직각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어렵겠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 같이 이렇게 매끄럽게 그려주시고, 만나는 부분은 평면 교차가 아니라 입체 교차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2.5km 이격해서 축사 있으신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2.5km요? 노선과 2.5k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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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지점은 이제 끝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다시 잡아가지고 저희가 예측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디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빠졌으면은 저희가 다시 다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거는.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업 시작 지점부터 2.5km라는 것을 실제로는 실제 선상에서 어느 점인지를 정확히 지금 감을 못 잡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교차점에서부터 2.5km라면 사실 여기 지금 이제 영향평가를 했던 거기를 벗어나는 걸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그거 아니에요? 시점에서 500m 구간으로다가 표시해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2km고 약간 2.5km 부분쯤에 있는 데를 맞습니다. 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바깥쪽으로? 이쪽, 그러니까 이 선상에. 그럼 이 근처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따로 이렇게 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이제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주시죠. 네, 원평 1위에서는 이완석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설명 좀 아직 못 해가지고요. 설명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쪽은 완만하게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좀 왜곡하지 않았냐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게 평면에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 수인선이 지금 고가로 지나가고 있고 그 위로 또 그 원평고가라고 해서 경부고속철도가 또 위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선이 이렇게 평면고차를 안 하려고 그러면 요거를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수인선을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요 선역밖에 없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경부고속철도는 밑으로 가고 다시 요 점에서 올라가 가지고 교량을 눈 다음에 수인선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선이 만약 이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거차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수인선에서 수원 쪽에서 오는 열차하고 다시 경부고속철도하고 가는 열차하고 정면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선 자체를 밑으로 내리는 선형 자체가 원칙론적으로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기 다른 분이 네, 우선 원평1위 이완석입니다. 네네. 지금 이 매성면은 저기 수십 년 전부터 그린벨트라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가지고 헌재에서도 헌법 불일치라는 판결을 받은 그런 제도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 뒤로 KTX 경부고속철도가 계획이 돼가지고 마을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이것도 마을을 뒤로 가가지고 하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폐광이 발견되었다 해가지고 급히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마을을 옆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마 제대로 환경평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뭐 인천발 KTX니 수원발 KTX니 각 지자체마다 자기들 지자체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근방이 지금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뭐 지금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상행선, 하행선에다가 비봉, 매송, 고속도로니 민자도로니 또 번호동 가는 도로. 이게 뭐 놀이공원에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상행선, 하행선 되면 아마 그 원심령역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거랑 똑같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정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아까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TX 본선하고 수인선하고 만나는 지점에 환승역을 세우면은 국가에서 6천억 이상을 갖다가 낭비하면서 KTX 인천발, 수원발 따로 만들어가지고 몇천억씩 들어가면서 환경 피해주면서 또 그동안 공사기간 기다려야 되고 이 짓을 왜 합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어천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 쓰겠습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KTX 본선에 화부농원 근처에다가 한다면은 수원, 인천, 경기 남부 지역을 다 수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차가 무지 많이 될 뿐더러 그 근처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힘들게, 예? 설계도 하기 어렵고, 뭐 일부 인천 지방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마을에 여태까지 그린벨트니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왔는데 또 희생을 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제가 그 환경평가 초안을 한번 봤는데 제가 중요하게 본 거는 뭐 소음하고 진동이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갖다가 지역을 조사했냐고 그랬더니 정원시설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을 또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환경평가라는 게 주민을 위한 거, 인간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갖다가 조사를 해야지, 뭐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큰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뭘 합니까, 이걸? 좀 제대로 좀 해서, 좀 만약에 뭐 이미 노선을 바꾸기 어렵게 돼 있다면은 공무원들도 여기 관계된 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주민 피해를 줄일까? 이쪽에 신경을 써서 하시는 거지 참다운 공무원들이 상이고 우리나라 100년 대계 생각해서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들 해서 주민들을 위한 설계와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사업 수행자 측에서는 열심히 하시겠죠.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노선과 관련돼서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이 사실 보인다. 낭비적인. 그리고 또 하나는 소음 예측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말씀하셨거든요. 소음 예측과 관련된 그 부분은 사실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소음 예측이나 혹은 그 밖에 나머지 진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경우는 되게 예측의 툴이 가장 최악을 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최악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주어지는 그런 수치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항상 그만큼의 그런 피해를 보거나 그러한 진동이 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세 개의 열차가 동시에 이렇게 접근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원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거 관련된 거는 우리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네네. 8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제가 이제 좀 불편하시죠? 저희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요 지금 수인선하고 경부고속선 교차 지점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맞으시죠? 이 지점이 이제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1.2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측으로 가면 이제 어천역이 있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 20km 지점 위로 북쪽으로 가게 되면 광명역이 존재하고요. 40km 밑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천안역이 나옵니다. 고속선에. 그리고 이제 이 KTX가 여기는 본선 운행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속도가 약 300km 정도 이렇게 나는 구간입니다. 최대 지금 300km를 운행하는 구간이고,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자체가 그 300km로 운행하는 구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뭐 그 중에 한 일부 구간이 되겠는데요. 요 지점에 그 역을 설치하는 방법도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요 지점이 여기가 이제 이제 곡선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는 이제 여기다 이제 정거장을 넣기 위해서는 분기기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근데 분기기 설치 조건이 직선상에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바로 분기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약 2km 지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역을 또 설치하게끔 돼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KT 역을 이제 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인선하고 바로 환승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점보다는 차라리 어천역을 활용해서 수인선하고 KT 역하고 같이 환승하는 게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정부 정책에서도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해서 고효율을 내는 게 맞다고 전 정책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지점을 이제 넣다 보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KTX가 고속선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정차하게 되면 약 5분 정도의 운행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하고 감속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TPS를 분석을 해보면 약 5분 정도의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부득이 이쪽 어천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몇 마디만 드릴게요. 자, 이제 질문에 앞서서 이번에 사업 목적이 공익사업이죠. 네? 이번에 지금 현재의 공사하는 이 사업 목적이 네. 공익사업이죠. 잘 제가 모르겠습니까? 말을 잘 정확히 네네네. 공익사업.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네네네.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기존 KTX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해당 기관에 문의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음 측정기도 직접 구매를 해서 측정도 해보고 국가공익위원회에다가 민원도 넣어봤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이 오기를 해당 주간에 70데시벨이 기준인데 68이 나온다. 막 이러한 답변을 듣고 그 2라는 그 차이점이 그 괴로움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는 주소도 알려드렸는데 한번 나와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측정을 할 때는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화면에 보니 측정 예상치를 말씀하셨는데 48에서 60이라고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주간에 53에서 61.3 주거지역 부분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측정한 결과는 60에서 68이 나와요. 지금도.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기존 KTX에서도 그러는데 이제 교차선 연결선이 지나가고 수인 전철이 지나가고 아마 현장에 한번 나와보셨으면 어떨까요? 아니,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피해를 최소화를 해줘야죠. 그래야고 방음 설비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공사가 한번 현장에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쭉 높이 오다가 저희 집에 앞에 와가지고는 또 야치 와요. 이 방음벽 자체가 현재.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농경지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또 제가 유심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현재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KTX를 지나가는 곳을 다녀보면은 그 주택도 없는 데는 왜 이렇게 높이 잘 해놨어요? 아마 실질적으로 아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시죠. 네. 혹시 주소지가 어디세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매송면 원평리 138번지. 183번지요? 138. 제 연락처도 좀 하나 적어주십시오. 그거 이제 끝나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다 적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저번에 주민 설명회 때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선은 두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음을 예측에 실제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이제 56.4dB하고 60.1dB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철도 소음이라는 걸 그때 선생님이 조사할 때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철도 소음은 이렇게 소음을 조사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철도변의 소음은 1시간 동안을 측정을 한 걸 가지고 그 기준을 삼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소음 측정하는 건 10분, 15분을 4번을 해가지고 하는 뭐 이런 방식들이 약간씩 틀립니다. 그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 조사한 거는 지금 내리하고 원평리하고 저희가 대표 두 지점을 잡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 예측치하고 뭐 거의 유사한 지금 현황이 이거보다는 좀 낮은 상태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을 신뢰 못해요. 그래서 저도 측정기를 샀습니다. 아마 한번 나와주세요. 그리고 특히 바람 불 때나 상하 열차가 교차할 때 그거 좀 그 기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한번 와서 한번 겪어보세요. 이 한여름에 창문을 못 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 맞고요. 되게 이제 이런 류의 그 사업은 반드시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실은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당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미리 연락을 드려서 불편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체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사실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직접 저희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사업 주체 측에서는 가장
그 쉽게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방패가 그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은 사실은 때때로는 이상한 모양으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충분히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실 수 있게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사실은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소음 측정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입하셔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오차 범위가 꽤 큽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귀에 느끼는 거랑 다른 수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두셔서 아마 이제 실제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 들어가면 소음, 지금 배경 소음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의 예측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제 그런 그 연구자들이나 혹은 실측자들 혹은 뭐 계획자들이 오시면 그때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시면 지금 이제 납득하실 만한 그런 내용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교수님처럼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도 신뢰를 하죠. 막 언제 측정을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답변서밖에 모르거든요. 답변서에 지금도 답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58데시벨, 68데시벨 막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사실 그 자체도 사실 저희도 못 믿죠. 사실 그거 한번 나와봐 주세요. 네. 저기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예,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경미라고 하고요. 저는 그냥 살림하는 주부기 때문에 뭐 다른 용어나 뭐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고속 전철이 지나가서 어쨌든 거기 더 지금 노선이 생겨서 여러 가지 피해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의 말씀처럼 이게 1시간에 측정을 해서 그 기준으로, 그리고 기준점을 어디 마련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마다 지나가는 횟수가 잦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선이, 상하행선이 같이 지나갈 때 또 소음이 다르고 하거든요. 그거를 주민 입장이 돼서 가장 심할 때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음도 그 기준점을 지금 사시는 분이나 또 다른 지점에 굉장히 심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주민 입장에서 그런 거를 주셔야지, 이게 일반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그냥 나오셔가지고 낮에 나오셔서 그 1시간 동안 측정을 하시면 주민들로 입장에서는 그 측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더 훨씬 많이 지나가는 시간도 있고 또 진동이 더 심할 때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수용을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고속전철이 지금 아주 흉물이 돼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사실 예전에 그냥 무자비를 했기 때문에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의 그런 설명이나 그런 고려를 전혀 안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번에 선이 어차피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소음도 커버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그걸 잘 해놓으시면은 어차피 그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주민의 피해도 어떻게 보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관도 더 훨씬 잘 해놓으시면은 그게 가려지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매일 쳐다보는 사람과 그다음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설계를 하는 사람의 차이는 다 다른 일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차이는 훨씬 살고 있는 사람이 매일 보는 게 훨씬
훨씬 이롭고 현명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매일 나와서 측정을 하고 설계를 하기 힘드니 여기 주민들은 매일 쳐다보면서 어쨌든 아무리 모르지만 그런 생각들은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평 허브농원의 그 역사 생기는 것도 뭐 지금 조금 전에 그 설명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 이해가 가거든요. 그게 곡선이라 거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사실은 그게 참 이해가 저도 안 갔어요. 그거를 왜 그 좋은 그거 장소와 그걸 두고 어천역에 몇 개 쓰지도 않는데 왜 하필 그 사업을 할까? 참 정부 일이 잘못된 것도 참 많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한 그 주부들이 매일 생각하는 거와 또 그게 더 현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곡선이라 힘들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곡선에서 그게 힘들면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직선으로 해서 그 사업을 다시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어천이 생긴다는 게 저는 뭐 이렇게 역사가 없던 게 생기면은 뭐 그 지역에 발전도 있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는 좋지만 더 현명하게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 미래를 내다본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정말 바람직하게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셔야 뭐 이게 주민들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그러니까 길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민의 사시는 주민이 얼마나 그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그 선이 생기면서 그 안에 피해가 더 가는 부분은 사업 그 자금이 더 들더라도 어떤 소수민을 피해해서 그 사람을 그 억울하게 하고 사업비를 축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충분한 그런 소음이 너무 필요한 곳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그리고 수용이 어려운 곳은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서로 협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구간의 직선화. 이거는 아까 이제 계속 설명해왔던 그런 부분과 맞닥뜨려져서 두 번째 노선의 직선화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앞쪽에서 이번 기회로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거는 이제 측정을 신빙성 있게 측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거 하나하고, 이제 소음 저감 대책을 좀 더 잘해달라는 거. 뭐 저는 이제 뭐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측정이라는 게 이제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소음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측정을 한 거를 2시간 간격으로 주간에 2회, 야간에 1회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측정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은 이제 주간 시간이 있고, 이제 말씀하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꼭 안 나오는 그 시간에 가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희 단계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전략 환경영향 평가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이 두 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궁금하신 게 많으시니까 저희가 소음에 대해서 예측도 하고 저감 방안도 일부러 수립을 하는데, 그건 이제 주민들의 이제 요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의 저감 방안은 최종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려요. 더 증가는 될 겁니다. 근데 최소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지금 잡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절차를 설명드린 것처럼 뒤쪽에 가면 지금은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계획,
그리고 이런 입지가 괜찮은지 노선이 괜찮은지 그걸 결정하는 거고, 말씀하신 방음벽의 높이나 연장이나 형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뒤쪽 가서 하는 겁니다. 그 뒤쪽 가서 하는데 그때도 이런 똑같이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예, 이제 그때 말씀해 주시면 아마 반영은 거의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처음에 그 평가하는 기준을 왜 구태여 소음이 별로 없는 곳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왜 그거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단계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더 디테일하게 갈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보통 사람들이 가도 소음이 가장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대로 기준으로 삼아서 소음을 측정을 하시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그거를 고속전철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시간, 주간, 야간에 어느 시간이 많이 걸리나는 전화 한 통화만 해보시면은 어느 시간에 많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주민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은 그 시간에 측정을 하시면은 훨씬 더 소음이 심하다고 더 피해가 많다고 느껴질 텐데 왜 아무 시간에 가서 그걸 측정을 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사서 그걸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지 저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점점 발전이 가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처음 일하시는 분이 이게 뭐 다 설계해 놓고 하실 건 아니지만 왜 처음에 기준을 그렇게 납득이 가게 그게 타당하게 시작을 하시지 엉뚱하게 해가지고 반발을 산 다음에 점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그 점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고 거기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들이 일부 나오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조사도 했습니다. 지금 추가조사도 일부 한 것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본안에서 다 담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측정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의견을 다시 반영을 해서 뒤쪽에서 다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체크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해줘서 정확하게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조사를 어차피 뒤쪽에서 또 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해가지고서 와보니까 한 10시쯤, 10시 넘고 되거든요. 그때가 제일 뜬금했어요. 보니까 그때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때문에 하니까는 그렇게 나옵니다. 일부러 저희가 그 시간이 소음이 적게 난다.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도 환경하는 사람들이라 환경적으로 소음이 나빠지면 그거에 대한 저감 대책을 다 수립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과 어쩐 이 지금 마인드 자체가 다 저감을 하려고 하고 방음벽도 세우려고 노력을 하지 일부러 방음벽을 빼거나 축소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 네네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뒤쪽의 절차에 맞추어서 충분히 이제 보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정하는 거는 보통 이제 12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녹화되는 것처럼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도 나가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제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12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12시가 지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의견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것보다 서면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서면으로 하시는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네, 집에 돌아가셔서 이 얘기를 빠뜨렸다라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한 그런 이제 반영 여부를 판단을 해서 여기서 이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경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나빠진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결국엔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반영돼야 사실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 시행청이나 뭐 설계자나 그런 한 부분들을 향후에 충분히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주시지요. 네. 예, 오천이 506번지의 1 김한식입니다. 지금 전철하고 접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는 뭐 딴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저수지 관리를 한 15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고속전철이 시작되면서 1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수지를 거의 다 기름띠와 같은 분진이 쌓여 있고 그랬었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내가 한 2년 전에 몸이 좋지 않아서 그 관리를 관두었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그렇게 분진 고속전철에서 내려오는 분진 때문에 고충을 받을 겁니다. 그래 지금 이번 신설로 하는 고속전철에는 아까 환경 소문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이 바로 붙은 집이에요. 전철하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고 물 비 올 때 그게 봄내 가물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다 한번 들이 쏟아지면은 물이 엄청나게 실이 내려와요. 그러면 분진하고 섞인 것이 원평리서부터 어천 여기까지 또 인천까지 다 옆에 논이나 밭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이런 환경평가는 하셨는지 또 하셨으면 물 받는 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공사시와 저희가 운영시를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제 역량을 예측을 하고 저감 방안을 수립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계는 뒤쪽에서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사 시에는 이제 토사, 그러니까는 땅을 파면서 땅 흙탕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침사지나 하천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탑방진막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할 거고 그 설치하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뭐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운영 시에는 이제 비점 오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나 도로에 이제 쓰레기들이 비가 오면 같이 쓸려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 하천이나 이런 농경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정도 사업이면은 비점 오염 처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초기 우수 약 5mm나 5분 동안에 유출되는 그 양은 모두 처리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저감 대책이 수립이 될 겁니다. 기존에 돼 있는 KTX 경부 요남기 거기서 나오는 물은 앞으로 처리를 안 해.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업 범위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이제 우리가 할 거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쵸? 공사 중에 공사하면서 나오는 거는 또 그 별도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거고 운영하면서 나오는 비점 오염 처리 시설은 또 별도로 또 설치를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506번지의 1이면은 그 지적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그 물 퍼내는데도 그냥 내려가는 소리가 그냥 퍼내리고 막 흙탕물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 수인선 그 구멍 뻥뻥 뚫어놨는데 어떻게 처리할 공간에 또 볼 겁니다. 네. 근데 KTX는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네. 지금 이제 12시 됐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매성면 숲공리 그 367번지 살고요. 그 이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람회를 갖다가 했는데, 설명회를 했는데 공람을 하셨는지 매성면 주민들한테 그것만 먼저 일단 첫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공람 하셨나요? 어느 루트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신문 공고를 우선 했고요.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 공개를 했고,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공람을 한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고, 거기에 오늘 날짜로 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공람을 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했죠. 지금은 이제 공람이 다 끝나고 지금 공청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람을 한 거를 내가 네이버에서도 찾아봤고 본 게 없어서, 그리고 관련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떤 루트로 공람을 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뭐 이로써 이장이나 그 신문 공고 못 본 사람들은 매성면 주민들 참석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와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죄송한데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이 공청회가 그때 공람 때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 공청회가 지금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짜 공지가 됐냐는 얘기죠. 그렇죠. 제 얘기는. 다 거기서 다 날짜 공지하고 언제까지 한다라고. 그게 4월 17일 날 저희 공청회를 한 거거든요. 네,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인터넷상으로는 그때 당시 한 거 4월 6일 날 인터넷에 공지를 띄웠어요. 4월 17일 날 공청회 한다고. 근데 이번은 인터넷 네이버에 한번 그 근거 자료를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본안 때 명확하게 그 사이트 다 캡처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람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절차를 안 밟게 되면 이 절차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라도 공청회를 하고 그러면 어떤 사이트를 어떻게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여기 오신 분들은 어깨 넘어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온 거예요. 신문이나 그런 거 보고 오신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여기 혹시 면이나 혹은 리를 통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안 알려준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되도록이면 모든 주민분들한테 현수막을 붙여준다든가 몇 월 며칠 날 연락이 공청회를 가도록 한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라는 그런 그 의견이라고 관심 있고 드립니다. 피해를 네. 적인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공람을 한 다음에 안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공람 모르고 안 오는 거하고 알고 못 오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행정 자체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금 원평리 저쪽만 그 환경영향 평가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소음 그 테스트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수공리 367번지 살고 있는데 야목에서 어천역까지 오는 구간에요. 그 전철 내지는 그 KT 같은 경우는 더 속력이 붙기 때문에 일반 전철보다는 제 생각이 그래요. 소리가 더 소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로에서 집까지 가까운 데는 100m도 안 떨어진 집이 있어요. 야목역에서 어천역까지 오는데, 그럼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를 해 주실 건지. 지금 그쪽 라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그런 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청회를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와서 문제점이 있고 피해를 보더라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예, 또 다른 답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기 사실은 앞에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공람과 공청회와 관련된 그런 일시는 사실은 아주 그 거칠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 개개인까지 전부 다 우리가 연락드리지는 못한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이 연락이 충분히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연락을 못 받으신 분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분은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거꾸로 이제 그걸 아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오해의 소지는 있고, 그러한 오해 소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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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얘기를 잠깐만요. 할게요. 지금 저기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여태까지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더 잘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충분히 알아듣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방음벽 설치와 설계 그러한 부분들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된 부분 하다못해 높이나 어떤 재질을 사용을 하고 동일한 것도 몇 센티미터짜리 두께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아닙니다. 절차상으로 뒤쪽에 실지 설계를 가졌을 때 그때 드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때 어떠한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환경 영향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해당하는 부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하시고, 세 번째 말씀을 좀 주시죠. 지금 두 번째가 이제 마무리가 제가 이제 듣고자 하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재차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고 뭐고 선로하고 몇 메다, 그렇다면 가구수가 몇 가구 이상 방음벽을 설치한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갖다가 환경영향평가할 때 그게 다 들어가야 뭐 도면도 설계도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한다니까요. 지금은 아니라니까. 지금 전략영향평가는 노선 선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 절차상으로 뒤쪽에서 실시 설계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 다 고려해서 충분히 하는 시기가 뒤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됐습니다. 예. 됐고요. 네. 오늘 질의한 부분에 그리고 답변 주신 부분을 다음 설명할 때는 항목별로 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설명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배부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따로 말씀 주실 건 없으시죠? 네. 지금 이제 12시 7분입니다. 아직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하실 게 있는데 사실 말씀을 못 하신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때때로는 중복된 것만 아니시라면 뭐 어떤 종류의 얘기도 좋습니다. 좀 말씀 주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시죠. 실질적으로 이번 공청회를 요청한 거잖아요. 주된 그 원인이 원래 보면은 그 사실 본다면은 원평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원평리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주된 그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원래 전번에 뭡니까 뭐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게 되면 소음이나 진동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그래서 선로에 대해 했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선로에 대한 다른 옵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계속 그 선로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원평리에서는 지금 그 소음과 진동이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걸 듣고 싶거든요,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옵션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 노선 말고 선로를 어떻게 설치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선로에 어떤 방음벽이니 아니면은 뭐 이런 거는 전 차선이란 말이죠. 나중에 문제란 알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기본 설계잖아요. 설계 그 노선이잖아요. 네. 그 노선이 오늘 주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그 옵션을 잖아요. 방안을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떤 방안을 지금 보게 되면은 노선은 원평리겠잖아요. 저기 보면은 가장 소음과 진동의 문제야. 초등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다른 노선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제 1km 이격해달라고 말씀도 하셨고. 예, 그게 주된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설계는 아니고 환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노선을 봤을 때 어천역을 통과할 수 있는 노선은 이 노선이 최적이 아닙니다. 이게 어천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이라면 이 노선을 말씀하신 대로 2km도 이격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어천역을 통과해서 KTX 경부고속철을 연결할 수 있는 선은
저희 환경 쪽에서도 이 선이 최선의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을 지금 계속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있잖아. 그쪽에 대안을 제시하지만은 주민 입장에서 그걸 수용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요청했고 이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잖아요. 기술적인 저희들 잘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거예요. 다음에 또 공청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다른 차선을 했잖아요.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예, 대안을 저도 이제 제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노선도 했었는데 일단은 주민 여러분께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만화식으로 그려드렸던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1.2km 이격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600m가 또 정거장 구간이에요. 그러면 1.6km에서 그러니까 앞뒤에 300m 빼버리면 900m가 남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900m 내에서 종단 극복을 아까 30m 정도를 극복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안전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종단적인 문제도 있었고, 근데 평면적으로 보면 700m, 최소 곡선이 700m라는 거는 아까 말 900m 여유거리가 900m 내에서 곡선이 700m짜리가 2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여건들 속에서 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선형 대안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워낙 지금 너무 단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다른 선형이 지금 나오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약도로나마 노선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늘리더라도 이미 그 원평리까지는 원평리가 이렇게 이격을 못하고 만약에 또 어천역이 또 이동을 하면 돼요. 차라리. 근데 지금 어천역사 지금 거의 다 시공이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또 경부고속철도도 이미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단계로 돌아갔을 때 약 한 25년 전으로 되돌리면 경부고속철도가 지금 위치에 있지 않고 약간 더 뒤로 가 있었으면 차라리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건으로 보면 어천 역사도 이미 거의 준공이 돼 있고 KTX선도 딱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기 그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나름의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때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뭐 이렇게 마치 이렇게 모든 거를 항의하듯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미리 모든 거를 이제 수용을 하시고 모든 평가를 하고 대책을 하시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행될 그 사업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그 소음 측정 그 기준을 그 몇 데시벨이 지나면 몇부터 몇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 이상이 가면 살기 힘들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잘못된 그 사업에 그 뭐를 할 때 기준을 정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 잘못된 기준으로 계속 미래가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최소한 몇 데시벨 이하는 돼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소음이 심한 시간에 측정을 해서 그냥 주간 야간만 할 게 아니라 그 가장 주민들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하셔서 하면은 다음 공청회에는 그거에 대한 반발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 세분화되어 있는 그 계획이 안 나온 거로 아는데 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수용할 부분은 더 많이 수용하고 그 다음에 또 소음에 너무 피해가 가는 부분은 그거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면서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세우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뭐를 뭐 이렇게 다 해놓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그거를 다 그런 부작용을 없애는 그런 조사나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적절한 마무리 말씀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여기 사업 시행하는 쪽에서는 항상 그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은 보기에 이제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사실은 다른 사람 손가락 하나 잘라지는 것보다 더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도 사실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드린 그런 말씀,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잠깐 제가 드렸었는데, 거기서 측정하는 기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방법, 잘못된 기준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좀 이제 이쪽 소음 진동과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거랑 측정되는 거하고는 조금 느낌상 이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 그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네. 네. 가장 심한 소음의 시간을 네네. 주민들한테 여쭤봐서 그럼요. 측정을 하시면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해서 충분히 네. 고려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제 거의 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그 아까 그 평면교차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마 나눠준 걸 보면 과거 10점이 0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1km에 한 15m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뭐 수인선을 이렇게 입체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그림상으로는 1km 한 200-300 정도에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20몇 m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업 시점 요 거리로만 봤을 경우에. 그럼 제가 보기에도 그 수인선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처음부터 계속 높여 나간다 그러면은 요 경부고속철도 요것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900m 안에서 움직인다 그랬었는데 여기 지금 이 계획 평면도 여기 보면 과거 시점 0부터 시작하면은 제가 보기엔 거리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900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서 900이신지 보충 설명 드릴게요. 그 지금 정거장 중심으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수치는 그 정도 될 거예요. 딱 그 정거장 중심으로 봤을 때. 솔도는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열차가 가면 이렇게 분기점이라고 해서 거기에 분기기가 위치가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지점이 중심에서부터 약 300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분기기에서부터 이제 기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900m 정도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건 이해되셨죠? 그 900m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 900m에서 다시 수인선, 그러니까 경부고속철도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못 올립니다. 경부고속철도까지는 같은 레벨로 가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수인선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현황 자체가.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경부고속철도가 위에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지금 수인선하고 같은 레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위에 경부고속철도가 다니고 있으니까 더 위로 못 올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수인선하고 같은 높이로 가다가 수인선에서 다시 그 높이에서 다시 거기서 그 지점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보면 거의 이제 몇백 미터 안 남았죠. 그거는 제가 끝나고 나서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된 그러한 사항들도 오늘 말씀 주신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추후 기본하고 그 실시 설계 단계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다시 주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또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야 해당하는 의견들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두 분 오셔서 아무리 합당한 그런 의견을 내셔도 그것들이 이렇게 설득을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그 공람 혹은 공청회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의견이 가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들 공유하시고 어떤 분은 사실은 바로 옆에 보면서도 게시판 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렇게 독촉을 하셔서 같이 움직이셔서 한 가지 의견을 이렇게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걸로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여기 어촌을 포함한 이 인근 매송면을 위한 커다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해당하는 사업이 원활하게가 아니라 최선의 그런 방법을 쫓아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